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2000년 이후 영화들 중에 놓치면 아까운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포인트가 재미있는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북유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북유럽 붐이라는 게 있었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복지 국가가 많으니까 북유럽처럼이라고 해서 뭐 교육부터 해서 라이프 스타일 등등 여러 가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북유럽 빈티지 그릇에 한동안 빠져서 여러 가지 모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 붐과 관련되어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휘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덴마크어이기도 하고 노르웨이어이기도 한데 이 휘게라고 하는 건 한국뿐이 아니라 뭐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은 표현인데요. 휘게가 덴마크어와 노르웨이어로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주말 동안 하는 여가 활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외출해서 맛집 가고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휘게를 이야기를 할 때 어디 좋은 데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가까이 간다. 그래서 많이들 별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별장, 호숫가 별장에 가서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보내고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 굉장히 주목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게 워라벨 같은 이야기랑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클 부스라는 작가가 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핀란드인은 환상적이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핀란드인이 세상을 정복하면 완전 행복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핀란드인이 이렇게 행복하다면 핀란드인이 아닌데 핀란드에 간 사람도 행복할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만족시키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가 바로 북유럽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2004년작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고요. 고바야시 사토미, 가타기리 하이리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북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보통 여름 아니면 겨울 둘 중에 하나만 계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름일 경우에는 선선하고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이고 겨울이 되면 꽤 가혹한 추위가 몰아닥치기 때문에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뭐 약간 무시무시하다든가 스릴러, 호러 이런 장르들이 있고 여름이 배경인 경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의 행복한 느낌의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모메 식당은 그 여름 쪽에 가까운 이야기겠죠. 헬싱키의 거리 한쪽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엽니다. 식당의 주인이 일본인 여성 사치에라는 사람인데요. 식당의 이름이 바로 갈매기 식당입니다. 카모메가 바로 갈매기란 뜻이기 때문인데요.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들어갈 법한 그런 분위기의 식당을 만들어서 소박한 이름의 갈매기 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만든 거예요. 메뉴도 그런 소박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기리라고 하는 주먹밥을 팔고 그 외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류 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마치 소박한 그 가정식들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라는 인상이 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헬싱키 시내에 갑자기 일본인 여자 혼자 하는 식당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궁금은 한데 선뜻 들어가게 되질 않는 겁니다. 잘 손님이 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손님이 늘어가는 내용입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핀란드 청년도 손님이 돼요. 기념적인 첫 손님입니다. 일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청년은 주인인 사치에한테 가차면 가사를 물어봐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誰だ誰だ誰だガッチャマン好きですか？ああ、それ、誰だじゃないですか？誰だ誰だ誰だ。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일본인 중년 여성인 마사코라는 인물도 이 식당에 찾아옵니다. 왠지 모르게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핀란드의 분위기를 영화 속에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이 식당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모메 식당이라고 하면 줄거리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모메 식당이 생겼고 그 식당의 주인은 사치에고 사치에가 그 식당에서 일본의 소박한 가정식과 또 핀란드 사람들이 낯설어 하지 않을 만한 시나몬 롤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그 식당에 단골 손님들이 한 명씩 생겨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인데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이런 굉장히 따뜻하고 보고 나면 기분 좋은 영화들, 특히나 이 카모메 식당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나면 아, 나도 핀란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나도 가볼까? 근데 그냥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영화의 문제는 뭐냐면 영화를 본 다음에 아, 나도 핀란드 가보고 싶다. 북유럽 가보고 싶다. 나도 여기에서 생활을 다 그만두고 헬싱키에서 소박한 식당을 열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유혹적인 따뜻하고 편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생활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예요. 아마 이게 현실에서의 삶이 그만큼 부대끼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카모메 식당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언제 봐도 굉장히 기분 좋고 특히나 지금 이제 휴가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떠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분은 무엇인가? 휴가를 떠날 때 내가 원하는 맛보고 싶은 감정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할 때 저는 처음 이 카모메 식당을 봤을 때의 기분을 떠올리거든요. 카모메 식당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이후로 이런 분위기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영화인데 보통 먹는 얘기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특히나 무대가 되는 곳은 바닷가라든가 낯선 도시에 뭐 수영장이 있는 어떤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일본풍 힐링 영화 같은 붐을 불러일으킨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원조격이 되니까 그만한 힘이 있었겠죠.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레시피입니다. 이이지마 나미라고 하는 이 영화 속 나오는 음식들을 만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이이지마 나미의 책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여러 권이 출간이 됐고요. 만약에 카모메 식당에 나오는 음식들을 알고 싶다. 그런 경우는 시네마 식당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이지마 나미가 그동안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참가했던 수많은 일본 영화들의 레시피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비주얼도 그럴 법한 음식들을 만드는 법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음식들 중에 하나가 시나몬 롤이에요. 시나몬 롤 좋아하시나요? 네, 전 좋아합니다. 이 시나몬 롤은 사실 맛도 맛인데 냄새가 향이 정말 그럴듯한 음식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지하철 역사 안에 그 만주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주 냄새가 항상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꼭 사 먹고야 말겠어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 카모메 식당에 등장하는 시나몬 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음식을 만들 때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부엌에 서서 음식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누군가가 그걸 먹으면서 행복할 때 그 표정도
음식 영화들을 보는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도 먹방을 비롯해서 음식 만드는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상을 그리는 브이로그 같은 거에서는 그런 먹는 이야기들이 빠지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 가장 확실하게 음식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카모메 식당은 그런 면에서 어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허기와 신체적인 허기를 둘 다 채워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한다는 기쁨과 그곳에서 새롭게 알게 된 인연들과의 우정, 이런 이야기들이 정신적인 허기를 채워준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만 영화를 다시 볼 때도 항상 기분 좋게 그 헬싱키의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감독 인터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핀란드로 결정했던 이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파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뉴욕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헬싱키로 갔는가, 왜 핀란드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핀란드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사람들이 거리에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뛰죠. 신호가 바뀌어도 뛰고 지하철 문이 닫힐 것 같아도 뛰고 계단에서도 뛰어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막 걸어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고 있더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매기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핀란드의 갈매기를 처음 봤을 때 갈매기 굉장히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게 인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느긋하게 게으르게 행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 영화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영화는 카모메 식당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른바 그 이후에 또 유행했던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 이런 게 유행인가? 휘게, 킴포크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건강함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난 지쳐있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저렇게 정말 그림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동경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쳐있을 때 많이 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영화는 카모메 식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